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니언스입니다. 자, 얼마 전에 SKT에서 5년 동안 약 7천억 정도를 보안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제 SKT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혹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안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테마 같은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시장의 규모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어딜 내놔도 기술력 면에서 그다지 딸리지 않는 지니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압도적인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보안에 투자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서 지니언스는 작년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내후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역대 최대 실적을 써 내려가면서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꾸준하게 키워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T 같은 경우도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5년간 7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밝혔고요. 여기서의 핵심은요,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참고로 지니언스의 고객사 중에 하나가 SKT가 있습니다. 따라서 SKT가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해서 지니언스의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수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이제 글로벌 보안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니언스를 예전부터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중에 있죠. 아무도 모르는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AI 보안 압도적 1위 기업 지니언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에는 지니언스가 약 9,000원대, 9,800원 정도였고요. 약 7개월 전에 분석해드렸죠. 현재 주가는 약 21,750원입니다. 주가는 이제 2배 이상, 한 3배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인데, 전 여전히 지니언스에 대한 업사이드가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 역시나 지니언스는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나서 현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곡점이 발생한다거나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시작할 생각이에요. 제 모든 매수 매도 내역은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니언스가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어드린 이후에 약 7개월 동안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지니언스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실적 성장에 따른 그런 턴어라운드 혹은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석해드렸죠. 약 4개월 전쯤에 11,600원대에서 지니언스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숨겨진 사이버 보안 대장 초소형주, 압도적인 경쟁력의 글로벌 기업으로 황골 탈퇴, 최대 실적 계속 터집니다. 지니언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4개월 전쯤에 11,600원에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21,700원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약 주가는 2배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3개월 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사이버 보안 폭발적인 성장, 아무도 모르는 독과점 대장주, 압도적인 1등 기업, 주주환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니언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약 13,000원대였습니다. 역시나 3개월 동안 주가는 대략 한 80%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한번 분석해드렸죠. 2개월 전에 분석해드렸습니다. SKT, 해킹 사태가 만든 거대한 기회. 저는 SKT가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저는 지니언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한 상태죠. 제가 다시 재매수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재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필사단 스터디방에서 이제 지니언스는 거의 매일같이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지니언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필승 사단 스터디 멤버분이 계시죠. 그분 아마 지니언스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지금부터 시작, 사이버 보안 대장주 지니언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그때 두 개 역시나 이 이후에도 주가는 꽤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지니언스의 실적의 우상향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지니언스에 대한 관심 역시나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보안이 이제는 민간 영역을 넘어서서 정부 영역, 공공기관 영역 혹은 기업 영역, 더 나아가서 방산 분야까지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보안주들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최소한 200배 정도, PR 기준으로 약 20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기준으로요.
지니언스를 좀 간단하게나마 재무제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시가총액은 1,8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올해는 120억 정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2년 뒤에는 16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포워드 PR 기준으로 PR은 약 10 초반대, 한 13 정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PR이 200이 넘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저는 지니언스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안을 터부시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SKT 해킹 사태 이후에 저는 보안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니언스의 수혜가 고스란히 입힐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보안 기업들에 비해서 성장성은 오히려 더 저는 뛰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R이 10 초반대라는 것은 저는 여전히 고평가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사주가 현재로서 5%가량 있고요. 작년도에도 자사주를 3%가량 소각을 했죠. 저는 올해 늦어도 내년 안에는 이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2대 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 측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하게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가 저는 머지않아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니언스가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사이버 보안에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주도 섹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내에서 핵심 기업이라는 것과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주 환원 역시나 우리나라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개별한 점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지니언스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투자를 진행한다면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보안 쪽,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요. 글로벌에서도 탑5 수준의 기술력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터부시되었기 무시되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앞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니언스에 대한 관심 역시나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연속 흑자였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 유보율은 1000%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상 PR이 10이 넘는다고 해서 되게 고평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지니언스를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SKT가 해킹 사태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특히 SKT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겠다 밝혔죠. 제로 트러스트는 당연히 지니언스가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참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그 무엇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의 임원이에요. 혹은 사장이에요.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회사 안에서의 그런 활동 내역을 전부 다 샅샅이 뒤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안에 대한 그 누구도 혹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로그도 믿지 않고 샅샅이 보안을 중요시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은 지니언스가 압도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니언스에 대한 수혜 정도가 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에 대한 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역대 최대 실적,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 내년도에도 역대 최대 실적, 2년 뒤에도 역대 최대 실적. 그냥 장기간 꾸준하게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갈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지니언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4시간 동안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시를 진행하고요. 지금까지 백신 프로그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백신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인증된 바이러스를 이제 예방하고 퇴출시키는 그런 역할인데 이 지니언스의 EDR, NAC,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AI를 통한 그 인증되지 않은 바이러스라던가 해킹 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죠. 근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만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질병은 전혀 예방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사이버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NAC, EDR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같은 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의심이 될 만한 프로그램, 의심이 될 만한 행복,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실시간으로 그 즉시 차단이 된다거나 예방이 되는 퇴출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NAC는 62% 점유율이고요. EDR은 78% 점유율을 가짐으로써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NAC는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EDR은 컴퓨터 보안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보안이다. 이렇게 보셔도 이해하기는 좀 편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NAC 같은 경우는 설치형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설치를 한번 하고 그걸로 끝.
그러니까 제품 한번 공급해주고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구독형으로 받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구독형 모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더라도 장기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보안에 대한 툴 혹은 지금까지의 그런 백신 툴을 보면은 한 번 설치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꽤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보안 같은 경우 툴 같은 경우에도 이 구독제 서비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들 상대로 혹은 정부기관 상대로 이 구독형 모델을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실적을 발생시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꾸준하게 요금을 올림으로써 실적에 대한 우상향을 기록할 수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보안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지니언스라는 것이고, 하루에 매일 30만 개의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기존의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 해킹 프로그램들을 결코 막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반 백신을 통해서 해킹을 잡는 게 아니라 EDR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 이런 해킹 툴 같은 경우도 잡아내는 그런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전 세계 글로벌 보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하늘 높을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니어스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포월드 PL 기준으로 10대, 10 초반대를 받고 있지만 이런 것들 저는 20배, 30배를 받더라도 딱히 놀랄 일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공공시장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55대 45였는데 저는 민간시장의 50%를 당연히 넘어설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50%를 넘어서면서 공공시장에 대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공공시장도 우상향하지만 민간시장이 더 크게 우상향하면서 저는 매출에 대한 성장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월구도 기반이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고평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면은 꾸준한 성장성, 꾸준한 매출 신장성, 혹은 꾸준한 영업 현금 흐름의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누구나 알기 쉽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지니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기업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손쉽게 기업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고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내수 위주 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출 국가 수만 해도 27개국에 진출하고 있고요. 협력 기업 수만 137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이미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북미 그리고 중동 시장 기반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원년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저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기업이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불합리화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북미와 중동으로 진출을 하면서 여기서의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은 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글로벌 보안 기업들의 PR이 200에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지니언스도 내수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이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동시에 실적의 성장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면서 이제 주가, 시가총액은 복리로 쌓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전체 지출의 3% 이상을 소각을 했죠. 남은 자사주가 약 5%가량 되는데 저는 이 역시나 소각될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대주주인 미래펀드가 이제 2011년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15%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꾸준하게 지분율을 늘려오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많이 띄워야 됩니다. 많이 띄우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패치한다는 것이고, 지니언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기조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보율도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하기에는 딱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매출 성장이 매년 50%가량 늘어나고 있다는 점, 중동 시장의 진출과 북미 시장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보안 기업 중에 하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안 기업으로 지니언스를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언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필사단 멤버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기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